당시 온실은 난방장치로 온돌과 태양광을 이용하고 채소를 키우는 용동기술을 접목한 매우 창의적인 인공온실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남극에 식물공장을 만들어 애호박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식 농사책을 펴내기 전에는 우리 농사 실정에 맞는 농사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와 토질에 안 맞는 중국의 농사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천문을 연구한 것도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4대 관계였기 때문에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 천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도와 경도, 상황도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 절기에 맞게 실정상 내외편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농업에 대한 열정으로 수확량은 4배가 늘어났습니다. 농업에 필요한 과학 기구 발명과 기술 개발로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백성을 편안케 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사책을 펴냄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크게 높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였습니다. 세종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토지와 풍수 연구를 지시했고, 우리나라에 맞는 농법과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수합니다. 천문, 강수, 바람, 가뭄 등 농사와 관련된 하늘의 움직임을 감측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때 탄생된 농법서가 그 유명한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벼농사를 살펴보고 농사가 잘 되지 못한 곳은 반드시 농부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당시 가뭄이 가장 심한 강원도는 신하 한두 명을 데리고 다니며 직접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근처에는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였고, 그럼에도 고통이 끊이지 않자 곡식을 비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대비했습니다. 심지어 호조에 명령하여 창구를 열어 부재하게 하고,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감사나 수령이 모두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경의로 옆에 초가집을 짓고 억새풀을 깔아 생활했죠. 이토록 백성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편 세종 때 의관이었던 전순이는 상가요록이라는 생활과학서를 저술을 했는데, 이 가운데 동절양채 편에서 겨울에 채소를 키우는 필요한 온실 건축법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온실은 난방장치로 온돌과 태양광을 이용하고 채소를 키우는 용동기술을 접목한 매우 창의적인 인공온실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 남극에 식물공장을 만들어 애호박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